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기대를 밑돈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핵심 소매 판매가 전월 비 1% 증가한 점에 주목하며 반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M7 등 빅테크의 상승 동력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의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도출된 30일 휴전안에 러시아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사월물 WTI가 전일 대비 0.6% 오른 배럴당 67.5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멘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미군의 보복 공격을 지속할 경우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2월 소매 판매 지표는 이 겉보기에는 예상치를 밑돌았지만요. 전월 대비 회복세를 보였고요. 또 변동성이 강한 부문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지표는 기대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이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핵심 소매 판매는요, 미국 GDP에서 이 소비자 지출을 구성하는 요소와 가장 밀접하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이해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게 되면서 투심이 다소 진정된 영향도 컸습니다. 지금 이 시각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 전반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 디커플링은 미 증시의 하락장에서만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AI 관련주들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 GTC 2025 둘째 날인 오늘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자면요. 이게 19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이때 GTC의 꽃이죠. 이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 키노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관심 모아주고 있고요. 또 정보 보안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이네요. 이 GTC 2025에서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바로 내일입니다. 29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전자정보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를 앞두고 이 개별주 이슈들이 돌아가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조선 기자재들 어제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어제 17일 단 하루에만 잇따라서 2조 원대의 규모의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또 호재가 들려왔었죠. 하루에만 총 15척입니다. 그야말로 수주 잭팟을 터뜨린 건데요. 덕분에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조선기자재, 이어서 우크라 재건까지 오늘 좋은 움직임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입니다. 이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것을 예고한 데 이어서 또 30일 휴전에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이 동의할 것이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우크라 관련주까지. 자, 그렇다면 과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끌어줬었던 어제 코스피 시장 1.7% 이상 뛰어오르게 되면서 무려 3주 만에 2,600선을 되찾았죠.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 0.7% 올라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2,628선, 어느덧 2,63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1조 원이 훌쩍 넘는 매물을 담아냈는데요. 연기금도 다행히 3거래일 연속 오늘 현재 매수 포지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현재 쌍끌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어제 1.2%대 강세를 기록했던 코스닥, 이 알테오젠이요 정말 12%의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살짝 위태위태하게 머무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743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또다시 개인 순매수로 돌아섰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거래일 연속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아쉽게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오질 못하니 코스닥 시장만큼은 오늘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 3거래일간 원달러 환율이 14원 이상 내려갔습니다. 오늘 양대지수는 엇갈린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덕분에 어제 코스피 수급에서도 외인이 현선물 도합 1조 5천억 원 이상의 이런 매물들을 사들이게 되면서 강한 매수 사인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에서만큼은 장 초반 외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이 양대 지수가 공통적으로 바닥을 점차 높여가면서 우상향 기조 그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강관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다음 주 이 마이크 덜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LNG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덜리비 주지사는 이번 방안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국 측에 투자를 요청하고 또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에서 이 과연 강관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나쁘지는 않는데 종목들이 어제보다는 올라가는 게 좀 적어요. 일단 어제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부터 해서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 근데 그쪽에서 CXL, 온디바이스 A, 뉴로모픽 뭐 이런 식의 HBM 이런 쪽들이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은 양자 컴퓨터는 여전히 강한데 조선주, 조선기자재 결국은 이제 알래스카 LNG 가스관 관련주 있죠.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데 이거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고 시장은 여전히 좋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미국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젠슨항 이제 뭐 연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새벽에 있을 예정이니까 뭔가 컨퍼런스에 대한 뭐한 내용들은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영향을 좀 받겠죠.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가봐야 되지만 뭐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기대를 하면서 가는 미국장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나스닥은 금요일 날 바닥을 치고 어제도 역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반등은 주겠죠. 여기 18,500은 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이 일단 멈췄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고요. 다우존스도 어제 이제 양봉을 5일선을 이제 안착을 하면서 일단 이걸 가바닥이라 그럽니다. 가바닥이 나온 거예요. 가바닥 나오고 이건 뭐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죠. 올라오게 되면 걸리는 자리. 근데 그까지는 좀 며칠 동안의 여유가 있다 정도. 그래서 미국 시장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이제 주는데 반등 강도가 얼마나 세게 나올 건지 그리고 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재착 하락할 때는 얼마나 또 조정을 작게 받을 건지 크게 받을 건지 이 부분들은 그 이후에서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은 일단 하락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은 하락이 멈췄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주서부터 종목들이 바닥을 쳐버렸어요.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넘어가지도 못했고 지금 1차 저항 때도 지금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라고 여기를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넘어가기가 어렵죠. 미국도 지금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여기 넘어갈 일이 있겠어요? 넘어갈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한 4년에 한 번? 뭐 1년에 정말 재수 좋으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미국이 안 올라갔는데 미국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점 돌파가 강한 경우가 가끔 가다 있어요. 4년에 한 번꼴?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꼴, 뭐 4년에 한 번꼴 정말 종종 아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들이 가는 것들만 가거나 아니면 안 갔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순환매가 나오거나 그럴 텐데 그쪽이 지금 오늘은 조선 기자재입니다. 왜냐면 조선주 쪽으로 해서 수주 얘기가 나오고 좋은 얘기 나오고 그리고 지금 방산도 움직이는데 방산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가갖고 부담되는 자리인데 저게 이번에는 이제 물론 유럽 뭐 폴란드서부터 해서 그 주변국들이 사는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유럽들도 우리도 무기 좀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러브콜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달라 그러면 금방금방 다 찍어내서 줄 수는 없고 우리도 이제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하도 많이 사가니까 이제는 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공장을 더 지고 하여튼 좋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에서 경찰 노릇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 러시아는 자꾸 그렇죠? 계속 일로 넘어오려고 하고 유럽 애들을 지금 자꾸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저 중동 쪽도 그렇고 지금 점점 그 전쟁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위기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긴박감이라든지 이게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높아지는 흐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평화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유럽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국방에다가 신경을 안 쓰니까 옛날에 재래식 무기들이라든지 그런 꼬물딱지 총 같은 것들, 아니 뭐 대포 같은 거 옛날 거, 뭐 2차 대전 쓰던 거 여전히 그런 거 있고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녹슬어갖고 이게 땡기면은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무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무기는 사야겠는데. 그래서 좀 무기 강국이라는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은 됐고 어쨌든 뭐 미국이라든지 이게 그런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한테 무기 좀 줘 그랬더니 한 4년 기다려, 한 8년 기다려, 한 10년 기다려 이래 버리니까 그것도 뭐 100개 달라 그랬더니 한 개만 먼저 줄게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 그러면 있는 거 지금 당장 주거나 아니면은 되게 빨리 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들이 지금 몇 년째 벌써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게 된 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방산이라서 그래서 움직이는데 저는 방산주들을 2020년도서부터 2024년도? 아니 2022년도 그 사이에서 많이 추천횟수가 바닥이라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저 2022년도에 서울경제에 있었을 때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거 다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제 서울경제 2020년도에 여기에서 이때 코로나 터질 때 이때 다 방송했었잖아요. 그때 방산주들 하도 봐봐요. 다 바닥에 있죠. LIG 넥스원도 바닥이지. 이때 당시 현대로템도 바닥이지. 다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유는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이것도 현대로템도 이때 당시 2020년도 엄청 바닥이죠. 지금 봐봐요. 근데 이게 최근에 2020년도니까 지금 5년 전인데 최근 1년, 2년, 2023년도부터 2024년도 그리고 최근 요 2년 사이에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에코프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제가 2만 원에 추천했는데 150만 원까지 올라갔죠. 제가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방산주가 그러면 에코프로에 150만 원짜리인 거냐? 꼭대기냐? 그거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얘가 100배 간 거는 아니니까. 얘가 뭐 지금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가 봤자 뭐 10배는 갔을 수는 있어요. 뭐 10배, 뭐 얘는 지금 600% 정도 올라갔는데 뭐 10배, 20배 이 정도는 갔을 수는 있는데 아직 뭐 5,000%, 8,000%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좀 더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주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순환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방산주하고 로봇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긴밀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방산과 로봇 그리고 방산과 우주항공 이건 거의 밀접하고 있어. 우주항공 테마 로봇주들은 순환매로서 움직일 수 있고 방산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선기자재 갖고 나왔는데 일단 조선기자재 그리고 지금 GTC 그 컨퍼런스 물론 그 끝나면 또 이슈가 또 다른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다른 것들 준비하고 그러니까 로봇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IT 섹터들 로봇주들은 끝나진 않는데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심하니까 거의 뭐 간격을 지금 좁혀서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수출주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근데 수출주 빼고 IT 섹터로 공략하면 로봇이 제일 만만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제일 만만한데 아니면 뭐 유리기판, 뭐 CX에 오늘은 좀 그쪽이 조정받지만 죽지는 않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 보면 박스권이요, 박스권. 코스피, 코스닥 이미 바닥은 벌써 미국보다 먼저 쳤고요. 박스권에서 이제 저항대 부딪히면은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는데 오늘도 조선기자재, 뭐 가스관, 관광업체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잘 보시고 바닥 권역에 있는 덜 갔던 종목들, 특히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쪽은 다 한 번씩 움직입니다. 뭐 젠슨왕, 뭐 샘 올트만 관련주 마찬가지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다 순환매로 돌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들 잘 보시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자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현재 대다수 업종에서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GTC 등 뚜렷한 재료와 맞물리는 업종 위주로 빠르게 반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투자 경쟁력을 더해 보셔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정수 전문가님만의 명쾌하고 확실한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DK락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이 DK락 그간은 빈출 종목이 나왔다면요. 오늘은 조금 다소 낯서다 싶은 종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58% 올라서게 되면서 8,340원 선에 거래 중인 DK락인데요. 전문가님, 이 DK락 오늘 좀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스관 관광업체로 들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조선기자재죠. 조선기자재라는 말뜻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주를 만드는데 거기 필요한 기자재, 재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본행제가 될 수도 있고, 가스관이 될 수도 있고, 밸브가 될 수도 있고, 철판이 돼서 후판, 강판 다 조선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련주들인데 오늘 보니까 하나 엔진, 이거 뭐겠어요? 엔진 관련주. 이것도 조선 기자재죠. 하나 엔진 오늘 폭등을 합니다. 동양철관, 이거 뭐겠어요? 철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관광업체겠죠. 가스관. 한국카본, 성광밴드 이런 애들도 본행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들어가는 다 기자재인데 이거 다 강해요 지금 오늘. 그러면 이제 순환하면 안 간 애들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 DK라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DK락 오늘장에서의 가격 전략 아쉽지만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바로 챙겨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10일 TCC 스틸 28,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3월 11일 로보티즈 33,000원 마찬가지로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3월 12일 그리고 13일, 14일 쭉 SPG 만나봤는데요. 각각 25,650원, 25,500원, 25,550원 선에 만나봤고요. 4% 그리고 5% 그 다음 날도 5%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3거래일 연속 성공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만나볼까요? 어제도 SPG였죠. 25,550원 매수가 동일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날만큼은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한 모습 나타나줬네요. 이렇게 해서 이 지난주 TCC 스틸부터 또 SPC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주인공 이 DK락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제 SPG 드렸었는데 SPG 아마 지난주에 사신 분들은 아침에 장 열리고 나서 보면은 아니 장도 시작도 안 됐는데 20분 전부터 왜 이렇게 움직이지? 왜 올라가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들은 모를 거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대체거래소에서 종목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 종목만 되고 근데 우량한 것들부터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먼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종목들만 되는데 우량한 것들 위주로 해서 얘가 시가총액 거의 7천억 가까이 되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도 아니고 회사가 안정적이고 괜찮아요. 로봇 관련주 쪽인데 삼성에다가 액추에이터 이런 거 공급하고 그런 회사고 그래서 회사가 재무 상태도 적정하고 회사가 괜찮으니까 일단 대체거래소 먼저 들어가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호가를 이렇게 보면요. 흔들어도 누가 자꾸 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막 사고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자, 매수 가격을 높게 준 게 아니고 지난주에 다 25,000원 초반대, 중반대 고기 내에서만 공략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수익이고 오늘 아침에서도 얼마든지 대체거래소에서
뭐 팔았어도 수익이고 안 팔았어도 지금 수익인 구간인데 어제는 이제 가격을 안 들어왔어요. 어제는 5,550원 안 들어와서 지금도 뭐 그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이게 튈 것 같아요. 조만간에 튈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새벽에 로보틱스나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를 젠슨왕이 지난번에도 한번 처음으로 꺼냈으니까 로봇에 대한 얘기가 뭔가 있겠죠. 그러면은 올라간 게 없어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받을 때만 공략하면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의 패턴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우량하고 앞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 그게 없어요. 벌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로봇 청소기 기업이 아니고 그 삼성전자 그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팔이 있죠. 거기 이제 관절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터라든지 아니면 보핏이라는 그 무릎 안 좋고 관절 안 좋고 뭐 아니면 등산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보조기구 같은 그런 의료기기 로봇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뭐 그런 모터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안전하게 조정 시 사면 괜찮은 종목이다 정도. 어쨌든 미도달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급등 명중 종목 퍼스텍. 자, 퍼스텍. 자, 방산주들이 다들 미쳤죠. 자꾸 올라가요, 자꾸. 그래서 퍼스텍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시 요약만 얘기하면 다른 방산주들도 2년 전, 3년 전에 다 바닥에 있을 때에서 다 이것도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3,000원대 다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다시 최근에 또 바닥에 있길래 11월 달에 바닥이라도 또 추천했었기 때문에 이제 30%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공략을 했던 이유는 방산주들이 제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방산주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뭐 미국 뭐 외에는 뭐 딱히 없어요. 뭐 유럽도 뭐 기술이 좋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해보면은 지금 막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게 더 좋거나 가격도 우리나라가 더 좋고 뭐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 가격이 좋은 이유는 많이 만들어서 왜 많이 만들까요? 우리나라는 좀 비정상적으로 그렇죠? 한반도의 그 휴전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무기라든지 그 면적당 하여튼간 국방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뭐 자 그래 어쨌든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고 그 삼면이 다 일본, 뭐 중국, 뭐 러시아 다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거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 2020년도, 2022년도에서 바닥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 같아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도 그 당시 엄청 많이 추천했어요 이거.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저도 추천해놓고 뭐가 잘못됐나 이상한데 했던 종목이었어요 얘가. 이때 당시 2020년도에서 올라가다가 계속 떨어지길래 근데 이때까지만 하도록 자주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언젠가는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작년에도 올라갔다 떨어져 갖고 20% 넘게 손실을 났다가 지금은 이제 30% 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미래는 밝다. 퍼스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뭐 사이트를 조사를 해보면 기존에 먼저 움직였었던 LIG 넥스원, 뭐 현대로템, 뭐 항공우주 이런 애들하고 딱히 뭐 섹터가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걔네들 미사일 만들어, 우리도 미사일 만들어. 너네 엔진 만들어, 그럼 우리도 로켓 들어가는 뭐 로켓 이런 거 만들고 하는 애들이니까 자, 뭐 나쁠 거 없는데 안 가는 이유는 뭐 세력들이 아직 돈이 없나 보죠. 땡길 돈이. 갈 때 되면 가겠죠. 자, 다음은 센즈랩. 자, 센즈랩. 자, 보안 관련주인데 양자암호까지는 아니지만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좋아서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9% 정도 수익이 12% 정도 수익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모양 잡고 있는데 가겠죠. 그리고 지금 젠슨왕이 지난번에 양자 컴퓨터 뭐 25년 뭐 30년 걸린다 그랬는데 기사에 보니까 이번에도 안 좋은 얘기 할까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대감. 왜냐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30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면은 젠슨왕이 이번에는 그 의견을 살짝 줄여버리게 되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생각해 보니까 양자 컴퓨터 30년은 아니고 한 20년, 뭐 15년 아니면 생각을 바꿔서 지금 해보니까 뭐 당장도 만들 수 있다, 당장도 된다라는 얘기로 만약에 입장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이 센지랩은 아마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젠슨왕이 입장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그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떨어질 자리는 없어요. 뭐 30년에서 뭐 40년, 50년 걸린다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떨어질 자리는 없으니까 안전합니다. 자, 다음은 자, 오늘의 표 종목 가겠습니다. 자, DK락. 자, DK락. 일단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이쪽 애들이 좀 강하긴 하지만 이미 벌써 아침에 한 차례 강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고요. 한 8,3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더 싸게 사면 더 좋은데 이미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뭐 더 싸게 사봤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장중에 좀 분차트가 좀 밀릴 때 해서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많이 이미 한 차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8,300원짜리 공략을 해보시고 보면은 지금 조선기자재 쪽에 이미 튀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 얘는 많이 올라가는데도 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양철관 이건 이제 관광업체 이것도 지금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한국카본 뭐 성광밴드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나 성광밴드, 한국카본 이쪽 애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최근래에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다 가격이 미도달됐어요. 원하는 가격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조정받을 걸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조정받을 걸 생각해서 가격을 밑으로 내려봤는데 안 내려와요. 도대체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려고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나라 좀 조정받았잖아요. 제 예상대로 조정 받을 것 같아서 가격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조선기자재 이게 하이로코리아서부터 성광밴드, 한국카본 추천을 할 때 멘트를 보면 시장이 조정받고 있으니 어차피 그 LNG 그 뭐 알래스카 LNG 가스선 관련주들은 가스관뿐만 아니라 그쪽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트럼프가 지난 1기 정부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세일즈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지난번에도 했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는 조정을 받고 있으니 조정받을 때 싸게 사면 됩니다라고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안 빠졌어요. 하이로코리아 빠졌어요? 빠진 것도 없고 성광밴드도 빠진 것도 없고 한국카본도 빠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죠.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안 떨어진다. 한국 시장이 흔들려도 안 빠진다. 그렇다고 쫓아간다?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DK락처럼 안 간 애들을 본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DK락 오늘의 표육 종목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300원에 저희 DK락 오늘의 매수가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역시나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내 포트폴리오는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명쾌한 종목 상담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갖춰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확실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대주 전자재료 들어와 있네요. 44,000원에 5%. 지금 이 시각 보자면요. 3%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103,400원. 거의 이 수익권으로는 역대급의 기록을 현재 올리고 있는 그런 상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해야 하냐 이게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빠른 대답 빨리 듣고 싶네요. 자, 대주전자재료
차트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오늘 IT 부품, 근데 2차 전지나 이런 소재 부품은 좀 움직이니까 뭐 나쁠 것 같진 않네요. 44,000원. 수익이 꽤 났네요. 5%. 44,000원이면은 작년에 사신 건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2020년도쯤? 2020년도나 2021년도 때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져가시고 비중도 보니까 어느 정도 파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팔고 남았잖아요. 그럼 8만 원 안 깨지면 내비로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안 했던 게 아니고 뭐 물려가지고 손실 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더라면, 아니 갖고 있는 거라면 여기 8만 원짜리가 안 깨지면 12만 원, 14만 원 노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 투자로 여태까지 뭐 4년, 5년 갖고 있었던 건데 뭐 갑자기 뭐 지금 시장이 매매장이니까 그것도 뭐 비중 50%, 뭐 80%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질문자라면 그냥 더 갖고 가셔라. 12만 원, 14만 원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LG 이노텍 들어와 있습니다. 16만 3천 원에 6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현재 LG 이노텍 바로 보자면 0.47% 내려가게 되면서 15만 8,1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거래 대금이요. 생각보다 저번에 이 장대 음봉을 뽑아낸 이후로는 도저히 붙지가 않고 있네요. 참 재료가 없이는 덩치에 비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점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LG 이노텍 어떻게 봐주실까요? LG 이노텍 차트가 조금 그래서 그래요. 차트가 좀 바닥을 치고, 제가 이런 차트를 롯데케미칼하고 SO일하고 예전에 한번 상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걔네들 반등을 줬는데 제 기억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SO일, 지금도 그러고 있네요. SO일, 롯데케미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예요 지금. 이게 오래전에 욕인가 자꾸 떨어지기 있길래 별로 안 좋은 얘기했죠. 그때 장도 별로였고 떨어진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굳이 뭐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뭐 덤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계세요라고만 얘기했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롯데케미칼과 같은 느낌. 쭉쭉쭉쭉쭉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올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바닥에 조금 반등 주면 뭐랍니까? 돌려 세워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LG 이노텍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고 뭐 오를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를 생각은.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6만 3천 원이면 아직 오를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바닥권이니까 그냥 그래서 사신 것 같은데, 저기 차라리 지금이라도 물론 많이 올라가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방산주로 들어가면은 얘보다 빠른 수익이 나올 겁니다. 방산주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면 조선주도 뭐 어렵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가 딱 있잖아요. 조선주가 저렇게 잘 가는데 조선 기자재라도 그러면 건지는 게 낫지. 이제 16만 3천 원 사셨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오르려고 하고 있는 강한 데서 놀아야 됩니다. 강하고 좋은 쪽에서. 그래서 햇빛이 들어온 쪽에서 뭘 심어야 잘 자라지. 춥고 쫙 그늘진 곳에서 자꾸 심으면 자꾸 얘네들이 죽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지금 음지에 있고 자꾸 떨어지려면 하고 있고, 여기 추운데 여기다가 씨앗 심는다고 잘 자라겠어요? 양지에다가 햇빛 그렇게 따뜻한 데다 넣어야지. 그 따뜻한 쪽이 지금 방산주랑 조선주.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 기자재라도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손절해버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 뭐 조금만 올라오면 되니까 수익 실현 가능할 수 있으니까 팔고 조선 기자재, 조선주, 뭐 방산주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YC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 17%.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4%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11,62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현재 YC 계속해서 이 3거래일 연속 어제까지는 빨간 장대 양봉 그려내다가 오늘은 살짝 되돌리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YC, 여기에서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YC는 차트가 괜찮아요. 자, 얘는 반도체 장비이면서 H밴 관련주거든요. 제가 근데 수출주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뉴스나 보도자료에서 이미 많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섹터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큰일이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뉴스는 무조건 악재가 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뉴스에서는 좋은 얘기도 있어요. 지금 디램 가격이 반등을 주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동시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얘는 HBM이잖아요. HBM은 계속 쓰임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중국이 HBM을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15,000원에 물려있는 가격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디램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도 쟁승왕이 뭐 또 수요가 또 좋을 거다 뭐 얘기할 거고 블랙일 다음 버전도 얘기하면서 또 이것도 뭐 또 완판됐다 뭐 어쩌다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뭐 그런 또 좋은 얘기 나오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되고 다만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저도 중국이 언제 DDR5, 7, 뭐 9 우리나라를 또 추격해갖고 혹은 돌파를 해갖고 우리나라를 그냥 따라잡거나 따라잡으면 애들이 뭘 하냐면 가격을 후려칩니다.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는 한 2만 원에 팔아야 돈 남는데 쟤네들 2천 원에 팔아버리게 되면 알리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알리 가격하고 지금 우리나라 가격하고 보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인건비도 낮고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도 막대하게 막 넣고 막 등등등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서 좀 문제는 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 1년 뒤든 3년 뒤든 근데 5년 안에는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았다. 뭐 기술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5년 안에는 나올 수는 있지만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15만 원, 15,000원, 뭐 1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의 주인공은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00원에 5%. 지금 시각 이수페타시스 41,050원 선에서 보합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급등 이어간 만큼 오늘 정도는 좀 피로감이 쌓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5일선에서 약간의 꼬리를 뽑아내면서 다시 한번 안착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아마 이 매수가까지 도달을 하려면 언제 정도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자, 이번은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 저항대에서 걸리려고 하니까 불안할 수는 있지만 비중이 일단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수급도 괜찮고 차트 모양도 괜찮고 섹터도 얘는 뭐 우주항공서부터 해서 챗GPT서부터 해가지고 뭐 PCB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아도 저는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비중이 작으면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되고요. 더 사시면 되고 지금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뚫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딱 좋은 지금 뭐 GTC 뭐 컨퍼런스도 지금 이제 곧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되고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니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엔비디아가 또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GTC 2025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젠슨 황의 키 노트를 앞두고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할 것 같은데요. 대형 이벤트가 쏟아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은 나머지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새벽입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한국 시각으로 현재 개최가 될 바로 이 키노트 과연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예상이 될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도와드릴 텐데요. 자,
자, 바로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NVIDIA GTC 2025, What to Expect from this year's show. 이번 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So, what do we expect to see at GTC? Well, NVIDIA typically reserves a big chunk of the conference for GPU-related debuts. 지금까지의 이 키노트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건요. 이때마다 항상 엔비디아는 GPU 관련 신제품을 내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확실한 거는요. 블랙웰 칩셋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블랙웰 울트라입니다. 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울트라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젠슨 황이 확인을 해줬었죠. 주요 특징을 보자면요. 이 고성능 컴퓨팅 성능 그리고 대용량 무려 288GB의 메모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목적은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추론하는 데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이 사실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만 나타난다면 실망스럽겠죠. 그렇죠. 시장이 기다리는 건 블랙웰의 뒤를 이을 루빈 GPU 시리즈를 발표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가요. 올해는 아닙니다. 바로 내년 2026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젠슨 황 CEO가 이런 굉장히 엄청난 표현을 썼습니다. big, huge step up.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 도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후속 제품에 대한 논의까지 추가로 언급이 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루빈 울트라 버전일 수도 있고요. 또 루빈을 뛰어넘는 아예 그 이후 세대의 GPU 아키텍처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못하겠죠. 자, 이 GPU 이외에도 세 번째로는 양자 컴퓨팅 전략도 발표가 될 건데요. 현지 시각 20일 이 퀀텀 데이에서 특별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아마존 등 관련 기업 임원들을 대거 초청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 적용 방안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자, 실용적인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가 20-30년이 걸릴 것이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실용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서 2-3달 만에 거의 입장을 선회한 젠슨 황. 자, 전문가님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동력이 있죠. 이 블랙웰 업그레이드 버전 울트라, 그다음에 루빈 GPU, 마지막은 양자 컴퓨팅까지 이번 키노트 이후에 이 엔비디아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자, 일단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내일 이후서부터 관련된 이슈에 대한 종목들 또 사냥하러 가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갖고 나왔느냐? 이슈 중심이 있으니까. 차트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지금 테슬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엔비디아예요. 세 번째는 애플이고 잘 안 바뀌죠. 거기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가장 이슈도 핫하고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딱 제가 봐도 관심이 없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치고 여기서 걸리는 자리로 올라오니까 보유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얘기하자면 그냥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크게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근데 얘가 만약에 크게 급등하는 일이 벌어진다. 뭔가 내일 이후에서 엄청나게 좋은 이슈를 갖고 와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정말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낼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얘가 돌파할 것 같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살 게 아니고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IT 섹터로. 엔비디아 관련 섹터 수혜주 이렇게 찾기 게임이, 그러니까 얘가 돌파가 되면. 근데 미국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저라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에 관련 수혜주를 보시면 되고,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뭐 얘기 나오면 얘는 그냥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오히려 올라오는 척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거나 좋은 얘기 나와도 뭐 이렇게 저점이 깨져갖고 조정이 세게 나오나 이거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일 좋은 얘기 나오지 나쁜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머물고 움직이면 그 관련된 수혜주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찾으면 될 일이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만약에 움직임이 좀 좋아진다. 미국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잖아요. 그 바닥을 치면은 엔비디아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던 이 테슬라 있죠. 테슬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다가 혹은 이렇게 채널을 틀다가 테슬라 얘기하네 그러면
그 돌리는 사람들 중에 열에 한 3-4명 정도는 테슬라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테슬라는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결국 올라갈 건데 지금 저점에서 지금 이것도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 돌파는 안 나왔고 딱히 이슈가 없고 머스크가 예전에서는 막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뽑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뭔가 했는데 요즘에 조용조용하죠. 그러니까 조정받으니까 조용조용한 것 같아요. 올라갈 때쯤이 되면 뭔가 얘기를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테슬라 보유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뭐 공개 방송에도 얘기하지만 그 초록 밴드에다가 시장의 느낌과 시장이 조정받을 건지 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초록 밴드 밑에 하단에 있는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절대 죽을 일이 없다. 결국은 올라갈 거다. 그래서 테슬라가 죽을 일이 있을 거면 전 세계가 다 폭락하거나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은 얘도 떨어지겠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저는 저거를 테슬라를 자동차 뭐 전기차로 저는 그거는 좀 관심이 없어요. 로봇으로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로봇과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관련주로 움직이게 되면 얘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테슬라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애플 차트 보면 이것도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엔비디아처럼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테슬라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관심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종목 3종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애플. 이 3종목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들 문제를 내면 못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저는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왜?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죽을 종목도 아니고 이슈도 나쁘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자꾸 욕 먹고 있죠. 떨어지면 원래 욕 먹어요, 여러분들. 원래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면 욕 먹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게시판 가면 막 욕하고 있고 뭐 정치를 왜 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욕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미래에 보면 예언을 해보자면 이거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또 테슬라 또 머스크 또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올라가면 머스크가 뭐 신인이 어쩌니 뭐 그런 얘기서부터 해갖고 막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정부가 밀어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이어서 만약에 테슬라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고점에 사가지고 반토막 났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고점에 샀어요?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라고 박살날 거니까 내려갈 거니까 밑에서 싸게 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뭘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니까 제 방송은 보진 않았겠죠. 뭐 누구 얘기를 듣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작정 미국 주식 사면 먹는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면 그거 깨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 시장도요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요. 종목들이 60% 70%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8개월 우습죠. 1년 동안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아요. 얘네들도 떨어지면 떨어져 얘네들도. 근데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져요. 그래서 뭐 거기기 때문에 뭐 미국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올라간다 이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럼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 거다? 타이밍을 노려서 싸게 사면 돈이 됩니다. 테슬라는 괜찮은 자리예요. 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테슬라까지 다뤄봤네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라는 점 오늘도 동일한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 여전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가스관, 강관 관련주죠. DK락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